69세 은행 지점장 매달 들어오는 돈 이야기했다가 모임 분위기가 얼어붙은 이유. 은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묘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다들 비슷한 나이이고 비슷한 시기를 살아왔는데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공기가 달라집니다.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69세 은행 지점장 출신 선배가 퇴직 후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매달 연금이랑 이것저것 합치면 한 400 정도는 들어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자리가 잠깐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나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었고 자랑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은퇴 후에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근황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불편해졌을까요? 사실 이 장면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은퇴 준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막연한 불안, 그리고 서로 다른 현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민감한 이야기, 매달 들어오는 돈. 직장을 다닐 때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직급, 연봉, 성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 이게 사실상 삶의 안정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에는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직장 시절에는 월급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생활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금융자산, 이렇게 여러 개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하나, 혹은 그것도 부족한 상황,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 마음속 계산기가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얼마지? 앞으로 괜찮을까? 이때부터 대화는 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례 1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사람의 공통점. 제가 아는 한 68세 선배가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준비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수입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약 180만 원, 퇴직연금 약 120만 원, 소형 상가 임대료 약 150만 원, 총 약 4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거야. 이 말이 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입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것. 연금, 임대, 금융. 이렇게 여러 갈래의 작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아니어도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사례 2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불안해진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공기업 출신 66세 분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국민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현실은 이랬습니다. 국민연금 약 120만 원.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경조사, 돈이 들어갈 일이 계속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지금 경비일, 아파트 관리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된 것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연금 하나만으로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사례 3 준비는 늦었지만 방향을 바꾼 경우. 또 한 분은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62세에 퇴직한 분인데 처음에는 준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은퇴 후 생각을 바꿨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은 오피스텔 투자. 두 번째, 온라인 강의. 예전에 직장에서 교육을 많이 했던 경험을 살려 강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예정 140만 원, 임대 수익 80만 원, 온라인 강의 약 70만 원, 총 290만 원 정도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 준비는 늦을 수는 있어도 포기하면 끝이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모아야 할까?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 자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자산이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매달 300만 원 흐름이 있으면 자산이 많지 않아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패시브 인컴, 즉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모임 분위기가 얼어붙었던 이유.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9세 은행 지점장의 말 한마디. 매달 한 400 정도 들어와. 그 말이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 자신의 준비, 앞으로의 현실, 이것을 동시에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시간 싸움.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40대에 준비하면 여유가 있고, 50대에 준비하면 전략이 필요하고, 60대에 준비하면 선택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준비입니다. 연금 점검, 지출 구조 정리, 현금 흐름 만들기. 이 세 가지를 조금씩만 준비해도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은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늦었어. 하지만 실제로 늦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흐름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매달 조금씩은 들어와. 그 말이 자랑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 같은 말이 되는 날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매달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바로 사람의 심리와 노후 행복의 관계입니다. 돈 이야기가 불편해지는 이유, 그리고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심리 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노후의 돈 이야기에 예민해질까?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절대적인 금액보다 상대적 비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의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가 보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가 이것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300만 원 정도라면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금이랑 임대료 합쳐서 500 정도 들어와. 그 순간 사람의 뇌는 자동으로 비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한 건가? 내 노후는 괜찮을까? 이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감정은 실제 생활 수준보다 비교 상황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얼어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안정성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노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의외의 요소. 노후 연구를 보면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분석했을 때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80년 이상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장기 연구인데 결과는 꽤 의외였습니다. 노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의 기준입니다.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의 생활비가 확보되면 돈이 더 많아질수록 행복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포화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살 수 있는 돈은 중요하지만 남보다 많은 돈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후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인지 능력. 과학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의 일부가 떨어집니다. 특히 금융 판단, 위험 판단, 투자 판단. 이 능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 부분을 연구한 학문이 바로 노화신경과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금융 상품 이해, 복잡한 투자 판단, 이 능력이 평균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후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고위험 투자의 속음, 지인 권유 투자 실패,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감독원 통계에서도 노후 금융 피해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투자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노후 재정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 재무 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노후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1단계. 기초생활비 연금으로 해결. 2단계. 추가 생활비 금융 자산 또는 임대 수익. 3단계. 예비 자금 의료비 대비.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람의 스트레스는 돈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확실성 때문에 더 커집니다. 다음 달 수입이 예측되면 마음이 편하지만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재정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안정성 게임이다. 실제로 노후 후의 1위는 이것이다. 여러 노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후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할 걸. 이 결과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OECD의 노후 보고서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대에는 노후를 멀게 느끼고 40대에는 바빠서 미루고 50대에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후 준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리와 시간입니다. 이 개념은 금융에서도 잘 알려진 복리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을 투자해도 30년 동안 복리로 굴리면 단순 저축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금액보다 시작 시점이 중요하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은퇴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만들기. 두 번째, 지출 구조 관리. 세 번째, 안정적인 자산 관리.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노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쉬는 살보다 작은 일, 취미 활동, 사회적 역할, 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과 건강 문제도 훨씬 적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하는 것.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9세 은행 지점장의 말. 나는 매달 한 400 정도 들어와. 그 말이 모임 분위기를 잠깐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구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삶을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어쩌면 은퇴 준비라는 것은 단순히 노후 자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